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454쪽, 사업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네, 예. 그 있죠. 예, 있습니다. 이제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학생 수 2,000명, 21,044원씩 해서 4,208만8천원 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예. 관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급식, 이게 전체 학생 수로 보면 되는데, 유치원이 8개소에 한 146명, 초등학교가 10개 교에 1,059명, 중학교가 6군데에 612명, 고등학교 4군데에 706명 해서 28개 교에 2,583명 이렇게 지금 네. 파악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중식이잖아요, 그죠? 중식 지원이죠. 예, 중식 지원인데 교원이나 교직원, 유치원생, 학생들 여기 그 학교 내에 급식할 때는 이제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 교원, 그다음에 행정직의 일반 직원 합하면 2,8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원은 2,000명이니까 800명은 그냥 일반 쌀 먹고 이렇게 구분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게 지원을 하려면, 신규 사업을 하려면 좀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2,800명분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50%, 8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조금 정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네, 그거 넘어갑시다. 이제 도에서부터 4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예, 좀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 저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전체 소요량의 80%를 지원한다든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예. 전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 사업서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00명이나 부족한 그런 수량이라는 거죠. 예산서 455쪽 설명서 171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자재 지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근데 당해년도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50%가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안 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이런 유형의 국비 지원 사업에도 같은 유형의 사업이 또 신규로 있어가지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어디 있는지 저는 좀 못 봤는데 어디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마다 이런 일이 이제 다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찾지.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네, 친환경 관련 예산 그걸 줄인다는 것은 우리 이제 지역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친환경 영농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본 의원도 예산을 참 잘 세웠다.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예산 자체를 잘 세웠는데 문제는 이 기대 효과, 성과, 이제 목적이죠, 목적.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목적, 우리 그 사업설명서 2권 257쪽에 보면 기대 효과가 뭐냐면 육묘, 가정채소 재배 등 다양한 활용으로 소규모 영세농에게 영농 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기대 효과 성과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여기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예.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우리 그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해서 장차 로컬 푸드 매장 운영을 할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농가 교육 및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 뭐 말씀 참 지당한 네.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 계획 뭐 여기에다 다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뭐 쌈채라든가 이런 채소를 재배해서 네, 이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꾸러미 사업장이 또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쪽에도 이렇게 또 연계해서 이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 이게 그 소농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대농보다는 예. 예, 소규모 영세농이 다품종, 소량,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농협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에 보면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13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액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예.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 농촌 민박이 활성화되는 거 이게 원래 우리 지금 요즘 뭐 펜션 사업, 뭐 캠핑 뭐 이런 게 요즘 뜨고 있는데 우리 농촌 민박이 활성화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가 예, 소득도 맞습니다. 올라가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농촌 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재 있는 농가 주변 환경 정비가 돼야 돼요. 농가가 이제 농가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물들이 도시민들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건물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좀 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 농가주택들의 이제 시설 개보수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해준다든가 공동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마케팅을 좀 강구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예. 또 차제에 농가식당 개념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134만 원.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죠. 이제 취지는 좋고 예산이 일단 없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작다. 향후 이걸 좀 예,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 생각을 구주군의 합니다. 등록자가 한 121명인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좀 안전 교육이 필요해서 그 목적만 두고 이제 했는데 이 다음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소 육성 사업. 이게 이제 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굉장히 기대와 우려를 다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39억이거든요. 39억. 475쪽입니다. 예산서 475쪽.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이게 지금 이 39억이라는 돈이 이렇습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이제 출하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세에 따라 틀리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대충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이 뭐 한 10% 내외밖에 안 될 거예요. 소가 그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이게 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10% 정도로 보면 39억 2천만 원. 이거 사육해서 출하해서 이 돈을 회수하려면 소를 자그마치 7,800두를 비육을 해서 팔아야 이 돈이 회수가 됩니다. 이 39억이라는 돈이 그냥 39억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엄청나죠. 지금 무주 군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전체를 팔아야 이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 지금 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지금 요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칙소 육성 특화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요. 이제 사업 설명서에 보면 416쪽인데 사업 설명서 육성 계획에 보면 이번에 칙소 유통 및 도체 등급 현황에 울릉군에서 칙소 등급은 투뿔이 18%가 나왔는데 내륙에서는 8.3%가 나와요. 이건 이제 그 기부서에서 만든 자료예요. 네. 8.3% 나오는데 이게 내륙에서 칙소를 키운다는 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울릉도에서 하는 것보다. 상대적 그 경쟁에 의해서 경쟁 시대인데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울릉군에 비해서 우리 내륙에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황후와 비교했을 때 이 키로수 이런 것도 좀 적어요. 보면 24개월일 경우에 칙소가 560kg, 황후가 580kg니까 그죠? 예,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전에 동료님께서 질의를 할 때 축사를 뭐 이렇게 건립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뭐 축협에다 위탁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걸 그 직영으로 소를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키우는 계획이에요? 현재 아직 뭐 결정된 그런 건 없습니다. 직영으로 그 종모나 종비누를 그거라도 뭐 그냥 직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축사 짓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19억이라는 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39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축사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축사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3년 4년 가니까 수정란 이식을 해가면서 이제 그때 태어난 그 송아지들이 이렇게 커갈 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모를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해서 좋은 그런 개체를 관리를 해서 좋은 정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축협을 통해서 이탁 사육을 갈 것이냐 또 현재로 봐서는 뭐 현재가 아니고 또 그 진안에 있는 그 축산 연구소가 거기에서 이제 또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공급을 해준다고 보면 지금 말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칙소 육성 특허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도 뭐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 해주겠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칙소를 한번 이렇게 특화를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기본 계획에 담은 39억이고 또 지금 의원님 보신 대로 도체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울릉도하고 우리 내륙하고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총액 39억도 도의 투용자를 피하기 위한 금액인 것 같고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이제 스스로 이렇게 문제점들은 이제 좀 예시를 해놨네요, 그죠?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420쪽에 보면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칙소이기는 하나 무늬 없는 송아지 출생 가능성이 높다. 약 30%.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수정란 이식에 따른 근친 상존으로 형질 퇴보 가능성이 우려한다. 이게 이제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황후에 비하여 칙소의 도체 중량이 적다. 개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 시장이 형성이 부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롯데 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기대 효과를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희소 가치가 높은 칙소 유전자원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칙소는 울릉군에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새로운 유전자를 무슨 황우석 박사 같이 새로 만들어서 무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칙소 유전자원 선점에 따른 칙소 테마파크 설립으로 칙소 메카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국내에 2,0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선점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내륙에서는 제일 많구만요, 보니까. 네? 예, 충청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 627두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 무슨 그 선점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이제 그 본 의원이 볼 때 새로운 소득 품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걸 이제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홍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도 좋습니다. 이런 건 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실험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00두에다가 200만 원씩 들여서 수정란을 인식을 시켰는데 성공률이 지금 통상 50% 정도다. 그러면 수정란 하나 이식시키는데 평균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0만 원이면 큰 소 한 마리씩 사는 가격 아닙니까? 수정란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400만 원을 들여서 한 마리당, 그건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차제에 희망농가 칙소 사업을 축산농가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희망농가를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두 마리씩 입식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종모나 종비누를 몇 마리 사다가 한우농가하고 우리 축협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 농지청하고 해서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이 성과를 좀 보고 이쪽에서 잘 자라는지, 제대로 유전 형질이 보존이 되는지, 대를 이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늘려도 늦지 않는다. 이게 갑자기 무주군에 지금 3년 4년 안에 한우 8,000도 키우는 걸 다 칙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조금 하는 건 좋지만 조금 천천히 갑시다. 조금 천천히. 이렇게 급속하게 예산 투입했다가 이 사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사업 실패하고 나면 누가 이거 책임지고 이거 개인 재산이라도 물어낼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정책의 맞습니다. 실패라고 그때 예.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의원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해서 하는 건 좋으나, 그래서 이제 충분한 검토와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하자.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반딧불 서식지 관리에 보면 갈골마을, 우리도 동료 의원님 다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갈골마을의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 이제 그 탐사로를 포장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하단 부분에 있는 이제 개간한 밭 부분을 잘라서 사겠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좀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그 정확한 위치도 아직 파악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임야로 되어 있는 번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임야로 된 큰 번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 하단 부분에 전으로 개간을 해서 쓰고 있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분할해서 분할해서 본인이 매도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초 토지 매입 구역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위치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포장이에요. 동료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문경세제 이야기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시멘트, 인공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쇄골 생기고 하는 부분은 그때 행사 때 신비탐사 가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검토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좀 이렇게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이건 신비탐사 반대뿔이 자연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예. 시멘트, 황토 시멘트를 조금 일부 구간을 했더니 피해가 없더라.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시멘트는 다 독성분이잖아요. 그 시멘트, 황토 시멘트를 포장을 할 때 만약에 반딧불이와 관련되는 유충이라든가 그런 또는 다슬기라든가 반딧불이에 이제 그쪽은 이제 산이니까 늦반딧불이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늦반딧불이는 숙주가 달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시멘트물 1g만 들어가 다 죽습니다. 그 포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지금 그 골짜기에 인삼농사 짓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저 안에 가니까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인삼농사 짓고 있죠. 예. 그 인삼농사 짓고 있는 토지, 우리 무주군에서 매입한 토지죠. 매입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옥리 121-2번지, 예. 가옥리 145번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면 그게 경쟁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매입을 안 됐기 때문에 개인 소유 때문에 지금 사업벌 설명서 564쪽 3권 564쪽에 보면 반딧불이 다발생지 갈골 토지 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옥리 121-2번지 1521회배 김천임 소유 매입, 가옥리 145번지 1326회배 양종수 소유 매입. 이 부지에 지금 인삼농사 짓고 있습니다. 인삼은 작물 중에 과수와 더불어 가장 농약을 많이 쓰고 고독성을 많이 쓰는 작물이 인삼입니다. 맞습니다. 그 인삼 재배한 많은 농약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 지금 의원이 지적한 그 번지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한 번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시 한번 토지 매입 현황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한번 다시 한번 좀 현황서가 잘못되어 있는 확인을 거죠. 이거 잘못 자료를 만드는 거죠. 과장 말이 맞다면 이 현황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삼이 반딧불이 다발생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온갖 우리 군의 예산과 모든 걸 투입을 하고 또 토지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 군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다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관리에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 차제에 그 골짜기에 매입한 토지를 농민들이 농사를 일부 매입을 했는데도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단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배추 농사 같은 경우를 짓게 되면요, 반딧불이 서식 환경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입한 갈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번지가 맞는가 우리가 매입한 필지인가는 분명 지금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다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